안녕하세요. 최선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라는 건 뭐죠?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투표는 국민이 국가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야, 권력아, 너 거기 앉아도 되는지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이 투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투표소에서 가장 없어지면 안 되는 물건 1위가 뭡니까? 투표용지입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이 없는 거, 치킨을 시켰는데 닭이 없는 거,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그냥 실수했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이 자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선관위 뭐 하는 곳입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도대체 선관위는 선거날 뭘 관리한 겁니까? 이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투표율이 60%나 70%일 수는 있죠. 항상 100%가 투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관리기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안 오겠지. 요즘 사전투표 많이 하니까 본투표 적게 오겠지. 대충 50% 정도만 인쇄해도 되겠지. 아니 선관위가 점쟁입니까? 투표율 예측 프로그램 돌려서 오늘 유권자 몇 명 오십니다. 용지 딱 맞춰 뽑으세요. 이런 거 하는 곳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선관위는 예측기관이 아니라 보장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올 수도 있고 퇴근하고 올 수도 있고 마감 직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관위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네,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 돌아온 말이 뭐였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이건 유권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아니,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투표하러 왔는데 나한테 왜 재고 소진 안내를 합니까? 고객님, 금일 투표용지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홈쇼핑입니까? 준비된 수량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게 한정판 운동화 발매입니까? 투표는 선착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행사에 실제 장애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선관위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말은 이거예요. 재선거 사유나 아니냐는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생긴 것은 명백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즉시 모든 경위를 공개하고 피해 유권자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런데 국민들이 듣는 말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재선거 사유가 아닙니다. 개표 중단 사유도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말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화난 포인트를 전혀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가 책임지냐? 다시는 안 생기게 할 기준이 있냐? 그런데 답변이 재선거 사유 아닙니다. 이러면 이건 뭐냐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 보험금 지급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보험금이 지금 먼저냐고요. 불부터 끄라고요. 이번 사태에서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본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기준으로 인쇄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선관위 기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전투표율이 높아졌고 본투표 때는 용지가 많이 남는 경향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자, 여기서 말은 그럴듯합니다. 효율, 예산 절감, 자원 낭비 방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가치는 효율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1순위는 권리 보장입니다. 2순위도 권리 보장입니다. 3순위도 권리 보장입니다. 효율은 그 다음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효율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엔 이 동네 투표율이 낮으니까 이번에도 적게 뽑자. 젊은 층은 잘 안 오니까 적게 준비하자. 비 오는 날은 투표율 낮으니까 용지 좀 줄이자.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슈가 생겨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릴 수도 있습니다. 후보 경쟁이 치열해져서 막판 투표자 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리 기간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선관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라고 헌법 독립기관으로 둔 겁니다. 투표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온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선관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귀찮다? 그럼 선관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비용이 든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비용입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번거롭다? 그 번거로운 일 하라고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그 자체로 재선거나 개표중지 사유가 아니라면 그럼 극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한 장만 인쇄해도 됩니까? 아니 진짜로요. 투표용지 한 장만 인쇄해 놓고 첫 번째 온 사람에게만 투표하게 하고 나머지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의하면 투표용지 부족은 재선거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선거 당일입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왔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아주 해맑게 말합니다. 아, 죄송한데요. 오늘 투표용지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 오전 9시인데요? 네, 오늘 준비한 투표용지가 한 장이었거든요. 한 장이요? 네, 선착순 1명 투표 완료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선거가 무슨 오픈런입니까? 아니, 유권장님,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은 제 선거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다음 선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과연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한 명은 누굴 찍었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메타로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관위 직원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다음 선거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무려 전년 대비 1000% 증가한 10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에서 선거 혁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됩니까? 전 선거보다 1000% 증가한 10장을 무려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정당에서 최고위원이나 후보를 뽑을 때 100m 몇 초냐 이걸로 뽑으면 되는 겁니까? 공약보다 스프린터 영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후보보다 투표장에 줄을 선 선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 청년 인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국체전 100m 결승 진출자 섭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선거가 아니라 달리기 대회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달리기 속도를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이 곧바로 무조건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칩시다. 법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선거구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져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국민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몇 장 부족하면 괜찮고 몇 장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과연 한 장, 10장, 100장, 1000장, 유권자 몇 명이 투표 못하면 괜찮습니까? 한 명, 10명, 100명, 아니면 결과 차이보다 적으면 괜찮습니까? 그럼 한 표 차이 선거에서는 한 명만 못 찍어도 문제고 10만 표 차이 선거에서는 수천 명이 못 찍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은 단순히 당락 계산용 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결과를 바꾸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정치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참여했다고 하는 권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찍은 한 표가 당락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표가 사라져도 되는 표는 아닙니다. 어차피 결과 안 바꾸니까 당신은 투표 못해도 됩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쉽게 나오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투표소에 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결국 투표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관위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선 이미 자기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국민은 통계가 아닙니다. 유권자는 엑셀의 셀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표는 대략적으로 처리 가능한 변수 따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결과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법원은 법원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선거 무효가 되는지, 재선거가 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하겠죠. 하지만 제도적, 정치적 책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안 되더라도 관리 실패가 없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선거가 안 되더라도 책임자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되고 마감 시간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투표가 끝나고 나서 개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인데 다른 곳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방송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버리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보고 투표 포기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겠냐? 하지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입니다. 선거는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안 들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투표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A 후보가 A 후보가 크게 앞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어차피 결과 정해졌네. 오래 기다렸는데 그냥 갈까? 반대로 박빙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투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입니다. 투표는 외부 정보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암시하는 정보가 풀렸다면 그건 절차 신뢰에 타격을 줍니다. 만약에 투표소에 유권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투표장에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벌써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지만 투표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투표입니다.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하는 투표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 신뢰가 이미 많이 흔들린 상황입니다. 과거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결과 징계나 비위 통보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냥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수였겠지, 또 실수였겠지.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일반 기관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관리합니다. 선거는 권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투명하고 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민 앞에서 더 무겁게 책임집니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더 투명하고 깨끗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진영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 우파냐, 너 선거 결과 불복하는 거냐, 음모론자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수 정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를 가장 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정당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세게 나갔다가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음모론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중도층이 이탈하면 어떡하지? 물론 정당은 전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먼저입니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에 갔다. 투표가 끝나기 전에 개표와 출구조사 문제가 겹쳤다. 선관위는 법적 책임 여부만 앞세우고 있다. 이럴 때 보수 정당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문제다. 선관위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라. 투표용지 인쇄 기준, 부족 발생 시간, 추가 배송 기록, 투표 포기자파, 현장 대응 매뉴얼 전부 공개해라. 국회 차원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이 정도는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거리로 나가라. 무조건 출동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콧이나 국회의원 전원 사퇴 등의 최대의 강수의 압박까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국정조사, 감사, 선관위 제도 개혁, 피해자 유권자 진술 확보, 선거무효 소송 검토, 출구조사 발표 규정 보완, 투표용지 인쇄 기준 법제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물쩍 넘기면 다음에도 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보수 정당 이 사람들 결국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먼저구나. 보수 정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려면 이럴 때 정말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방식이 똑똑해야 합니다. 분노, 논리, 자료, 요구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란 겁니다. 앞으로 투표소 앞에서 전날 밤부터 텐트 치는 정치 참여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표 못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콘서트 티켓팅처럼 미리 예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농담 같죠? 하지만 이 농담이 웃기기도 하면서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의 끝까지 가면 정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문제없다는 말은 어느 선까지 부족해도 문제없는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국민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장만 인쇄해도 되는 거냐? 이 질문은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논리 검증 과정입니다. 상대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의 설명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요구해야 하느냐? 단순히 화만 낼 게 아니라 정확히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첫째,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50%를 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 결정한 사람은 정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적, 형법,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별 타임라인을 공개해야 합니다. 몇 시에 부족 증후가 있었고 몇 시에 보고를 했는지, 몇 시에 추가 용지가 요청됐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방송사에 투표 결과 출구조사를 발표하도록 놔뒀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부 투표소라도 공식적으로 투표가 연장되면 출구조사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개표는 어디까지 보류할 것인지 긴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자 문체스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못 준 정말 큰 사고입니다. 이건 행정실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들어갑니다. 선관위가 선관위를 조사해서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기관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독립적인 헌법기관에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 몇 시간 기다렸다. 번호표를 받았다. 포기하고 돌아갔다. 출구조사 영향을 받았다. 이런 증언은 사라지기 전에 미리 다 모아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까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겠지. 실무자 몇 명 탓하고 넘어가겠지.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끝나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불신이 더 쌓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신뢰로 굴러가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있고 투표함이 있고 개표기가 있고 참관인이 있고 법 조항이 있어도 국민이 나는 이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선관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선관위 위원장 사퇴하고 끝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작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산소가 부족했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선거는 국민에게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소중하다면서요. 그럼 그 한 표를 담을 종이는 왜 없었습니까?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홍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러 온 국민에게 왜 투표용지는 준비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요. 그럼 꽃 보러 온 사람한테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또 생깁니다. 책임이 없으면 또 생깁니다. 투명한 공개가 없으면 또 의심받습니다. 제도 개혁이 없으면 다음 선거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투표용지 사태를 진영 싸움으로 덮지는 말자는 겁니다. 이건 우파만의 문제도 아니고 좌파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후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내가 지지하는 쪽에 불리할 수 있고 내일의 내가 지지하는 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투표권이 흔들리는 순간 국가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선거의 승자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선거 절차가 무너지면 국민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정말 괜찮습니까? 투표 못한 사람이 있어도 결과만 안 바뀌면 상관이 없습니까? 투표가 끝나기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선관위에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국민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재선거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민주주의도 부족했던 겁니다. 국민의 부족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퍼지도록 해주십시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십시오. 이 문제가 그냥 묻히지 않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지만 이 채널 알고리즘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